오늘도 하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형장에 한 사내가 끌려 나옵니다. 말 없는 하인 돌쇠입니다. 관리가 소리칩니다. 영모를 꾀한 죄인 돌쇠, 참수에 처한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하인이 영모를 꾸몄다고? 말도 못하는 놈이 무슨 영모를 하겠어. 아전 박첨지가 비웃습니다. 하인 주제의 분수를 모르더니 결국 이 꼴이 났구나. 하지만 현감의 딸 연화가 울부짖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억울합니다. 칼이 돌쇠의 목을 향해 내려오려는 순간 돌쇠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긋기 시작합니다. 피로 쓰는 글자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군관이 그 글자를 읽고 소리칩니다. 형 집행을 멈춰라. 과연 돌쇠는 무엇을 쓴 것일까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하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그해 봄, 돌쇠가 현감댁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세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였습니다. 충청도 내륙의 작은 현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큰 전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메말라 있었지요. 사족과 아전의 횡포가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백성을 업신여겼고 아전들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말하지 못한 사연들이 쌓여 있었지요. 백성들은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화를 입었으니까요. 침묵이 미덕이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내였습니다. 어느 봄날 현감댁에 새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돌쇠라고 했습니다. 노비 출신 하인이었지요. 하지만 출신이 불분명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과묵했습니다. 아니, 과묵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전혀 하지 않았지요.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습니다. 눈빛은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겪은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왼쪽 어깨에 오래된 칼 상처가 있었습니다. 큰 상처였지만 돌쇠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지요. 저 상처는 어디서 생긴 거냐? 돌쇠는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하인 이상하지 않아?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던데. 하지만 아무도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인 하나의 사연쯤이야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현감의 이름은 이준서였습니다. 학문이 깊은 선비였지만 정치에는 서툴렀습니다. 청렴했지만 약했지요. 아전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현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연화라는 이름의 아기씨였지요. 연화는 조용한 성정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책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마당에서 일하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저 하인은 다른 하인들과 다르다. 돌쇠의 일하는 모습은 단정했습니다. 걸음걸이도 곧았지요. 연화는 돌쇠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전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박첨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첨지는 현감을 무시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자신이라 여겼지요. 박첨지는 돌쇠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 하인 눈빛 좀 봐라.
노비 주제에 눈이 높아. 기가 안 죽었어. 혼을 내줘야겠어. 박첨지는 기회만 있으면 돌쇠를 괴롭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든 일을 시켰지요. 하지만 돌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박첨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허드레시를 도맡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다른 하인들보다 성실했습니다. 현감댁 사람들은 돌쇠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믿을 만해. 말은 못해도 일은 제대로 하지. 연화도 종종 돌쇠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돌쇠, 이것 좀 옮겨다오.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명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뒷산에서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칼 갈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밤에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귀신이 아닐까? 하지만 낮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밤마다 북두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홀로 마당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다른 하인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 왜 매일 밤 별을 쳐다봐?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한 나날에 균열이 생기려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의 곡식 창고에서 관리가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참혹하게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목이 칼에 베어 있었고 피가 낭자했지요. 고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리가 살해당했다. 누가 감히? 현감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을 찾아라. 하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다만 살해 현장 근처에서 하인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하인들을 가리켰습니다. 박첨지가 소리쳤습니다. 분명 하인들의 소행입니다. 하인들을 모두 잡아들이십시오. 현감은 망설였지만 결국 하인들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돌쇠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살해된 날 밤 돌쇠가 창고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놈이 수상해. 말도 못하는 게 뭔가 숨기는 거 아냐? 돌쇠는 끌려왔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돌쇠, 내가 살해했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느냐? 박첨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이 범인인가 봐. 말을 안 하는 걸 봐선 뭔가 있어. 돌쇠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감의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돌쇠,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가 죽였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알리바이를 대라.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박첨지가 제안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저놈을 고문해야 합니다. 고문은 안 됩니다. 하지만 자백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현감은 고민했습니다. 연화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돌쇠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연화야, 내가 어찌 아느냐? 돌쇠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관아의 감시가 허술한 밤,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관아에 남았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아?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돌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진짜 범인이 숨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었지만 행동으로는 할 수 있었지요. 그 선택은 더 큰 파국을 예고했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의심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돌쇠가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하인의 억울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돌쇠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뒷산에 올랐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산속을 걷다가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암자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당 겸 점쟁이처럼 보였습니다. 아가씨, 고민이 있구려. 노인이 연화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누구십니까? 그저 떠돌아다니는 늙은이일 뿐이요. 연화는 노인에게 돌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못하는 하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하인을 아오? 알고 있습니다. 그자는 말이 아니라 목숨을 묻고 있구나. 연화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을 하면 죽는다는 뜻이요. 왜 그렇습니까? 노인은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겼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 있고 침묵은 진실을 지킨다. 연화는 더 물으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암자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연화는 돌아왔지만 노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말을 하면 죽는다니. 무슨 뜻일까? 돌쇠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연화는 돌쇠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범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곤장을 맞게 된 것입니다. 형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첨지가 명했습니다. 곤장 30대를 쳐라. 매가 내려왔습니다. 돌쇠의 등에 매가 꽂혔습니다. 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을 뿐이었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매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 소리도 안 지르네. 돌처럼 단단한가 봐. 10대, 20대. 돌쇠의 등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해명하지 않는 걸까? 왜 말하지 않는 걸까? 30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돌쇠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지요. 연화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분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양반집 아가씨가 하인을 걱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화는 몰래 돌쇠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돌쇠는 움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화는 약을 가져왔습니다.
조용히 돌쇠의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화의 마음에 미묘한 떨림이 싹 텄습니다. 돌쇠의 눈빛에는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늦은 시각, 연화는 잠이 오지 않아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있나? 연화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돌쇠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책이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인이 글을 읽는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병서였습니다. 군사 전략을 다룬 오래된 책이었지요. 돌쇠는 책을 읽으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읽고 있었지요. 그것은 노비가 알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더구나 군사 용어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돌쇠는 책을 덮고 조용히 서재를 나갔습니다. 연화는 돌쇠가 읽던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손자병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판본이었지요. 연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돌쇠는 대체 누구일까? 왜 병서를 읽는 걸까? 다음 날 연화는 돌쇠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돌쇠의 걸음걸이, 자세, 눈빛을 모두 살폈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하인의 걸음걸이가 아니다. 무인의 걸음걸이다. 돌쇠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무인의 기운이었습니다. 연화의 마음 속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돌쇠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다.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돌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돌쇠에게 약을 건네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돌쇠, 이 약을 바르거라. 돌쇠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오가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돌쇠 곁을 지켰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지요. 돌쇠도 연화의 존재를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물었습니다. 돌쇠, 너는 억울하지 않느냐? 돌쇠는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다는 뜻이냐? 돌쇠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억울하지 않은 거냐? 하지만 돌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에서 묘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 침묵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양반집 아가씨였고 돌쇠는 하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통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었지요. 연화는 슬펐습니다. 왜 신분이 다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멀어야 할까? 하지만 현실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돌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연화의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다시 북두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살인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살해된 관리가 비밀리에 문서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영 문서였습니다. 조정을 뒤엎으려는 계획이 담긴 문서들이었지요. 현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박첨지가 말했습니다. 영모입니다. 영모 사건입니다. 의심은 다시 돌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돌쇠가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닌가. 저놈이 관리를 죽이고 문서를 감추려 한 것이다. 돌쇠에게 씌워진 혐의는 이제 단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영모 혐의였습니다.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큰 죄였습니다. 현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쇠를 어찌해야 하는가? 박첨지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소. 증거는 충분합니다. 정황상 저놈이 범인입니다. 연화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돌쇠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연화야, 너는 모른다. 저는 압니다. 돌쇠는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감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압력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돌쇠는 영모 혐의로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사형수를 가두는 곳이었지요. 연화는 절망했습니다. 돌쇠가 죽을 수도 있다. 춘돌이 연화를 위로했습니다. 아가씨,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돌쇠가 죽으면 어쩌지? 연화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양반집 아가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다시 산속 암자를 찾았습니다. 노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노인이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 것 같았지요. 암자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왔구나, 아가씨. 어르신,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돌쇠는 대체 누구입니까?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내는 원래 하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과 급제자였다. 연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과 급제자라니요.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그 사내는 몇 해 전 뛰어난 무예로 무과에 급제했다. 하지만 조정에 영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다. 그 사내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고 막으려 했다. 연화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사내가 영모자로 몰렸다. 권력자들이 그를 모함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내는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그 사내의 혀를 잘랐다. 연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혀를요? 그렇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혀를 자른 것이다. 그리고 말했다. 만약 정체를 밝히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돌쇠가 말을 못하는 것이군요. 침묵은 형벌이자 생존의 조건이었다. 말을 하면 가족이 죽는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연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돌쇠는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사내는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는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요? 진실을 밝힐 기회를. 진짜 영모자를 잡을 기회를.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돌쇠가 도망치지 않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돌쇠를 만나러 감옥에 갔습니다. 현감의 딸이었기에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돌쇠는 어두운 단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쇠, 나는 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비밀을 안다.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너는 무과 급제자였다. 그리고 억울하게 혀를 잃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말아라. 연화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할 수 없어도 행동으로 진실을 밝혀라. 돌쇠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행동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날 밤 돌쇠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영모자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처음으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행동할 때였습니다. 돌쇠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떠올렸습니다. 살해된 관리의 문서, 박첨지의 수상한 행동, 밤마다 들리던 쇳소리의 의미.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행동으로는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첨지의 집에서 수상한 문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현감이 직접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박첨지의 서재에서 숨겨진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조정과 내통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박첨지가 영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첨지, 내가 영모자였단 말이냐? 박첨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문서는 무엇이냐? 박첨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현감이 계속 조사하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첨지는 중앙의 영모 세력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고을을 혼란에 빠뜨려 권력을 잡으려 했던 것이지요. 살해된 관리는 박첨지의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박첨지가 그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하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특히 돌쇠에게 영모 혐의를 씌워 진실을 감추려 했지요. 현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누가 찾은 것이냐?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돌쇠가. 남긴 표시를 따라가니 발견되었습니다. 돌쇠가. 예, 감옥에 있으면서도 몸짓과 그림으로 증거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현감은 깨달았습니다. 돌쇠가 이미 오래전부터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못했지만 박첨지를 지켜보며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지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돌쇠는 무고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현감은 즉시 돌쇠를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저들이 잡으러 올 것이다. 박첨지는 급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그의 눈빛만으로 박첨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중앙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박첨지와 내통하던 권력자의 명령이었습니다. 돌쇠를 즉시 사형에 처하라. 현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무고합니다. 명령을 따르시오. 권력자의 압력이 너무 컸습니다. 현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처형하기로 결정되었지요. 연화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 없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연화야. 돌쇠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현감도 무력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진실조차 무의미했습니다. 연화는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양반집 아가씨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돌쇠는 평온했습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행동으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처형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밤새 울었습니다. 돌쇠, 돌쇠. 하지만 아침이 밝았습니다. 처형의 날이 온 것입니다. 처형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형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돌쇠가 끌려 나왔습니다. 연화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관리가 선언했습니다. 영모를 꾀한 죄인 돌쇠, 참수에 처한다. 칼이 준비되었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긁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주목했습니다. 돌쇠는 계속 땅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피로 쓰는 글자였습니다. 손가락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 보았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박첨지, 진짜 영모자. 증거, 뒷산 바위 아래. 나, 강무겸, 무과급제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하인이 무과급제자였다고? 박첨지가 진짜 영모자라니. 군관이 소리쳤습니다. 형 집행을 멈춰라. 망나니의 칼이 멈췄습니다. 군관이 돌쇠가 쓴 글자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뒷산을 수색하라. 군사들이 급히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바위 아래에서 문서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첨지의 영모 증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정과 내통한 편지, 영모 계획서, 돈거래 내역까지 모두 있었지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현감이 소리쳤습니다. 박첨지를 잡아라. 박첨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박첨지는 끌려왔습니다.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입 닥쳐라. 현감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꾸민 것이로구나. 박첨지는 발악했습니다. 저를 죽이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앙에 나와 손잡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군관이 나섰습니다. 조정에서 이미 알고 있다. 영모 세력을 모두 소탕하기로 했다. 박첨지는 절망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때 돌쇠가 박첨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첨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너는. 돌쇠는 말없이 박첨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진실을 지켰다. 너는 결국 패배했다. 박첨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돌쇠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말 없는 결투였지만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칼과 눈빛만으로 오간 마지막 대치였지요. 현감이 명했습니다. 박첨지를 감옥에 가두고 조정에 보고하라. 박첨지는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돌쇠가 억울함을 벗었다. 말 못하는 하인이 악인을 무찔렀다. 연화는 달려와 돌쇠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돌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현감이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돌쇠. 아니, 강무겸. 미안하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시였습니다. 며칠 후 모든 진실이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강무겸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조정에서 공식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강무겸은 무죄다. 과거의 영모 혐의는 모두 누명이었다. 오히려 강무겸은 영모를 막으려 한 충신이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말 못하는 하인이 충신이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현감이 강무겸을 불렀습니다. 강무겸, 이제 너의 본명을 되찾았다. 강무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도 안전하다. 조정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강무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정에서 너에게 관직을 제안했다. 무과 급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자리다. 하지만 강무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거절하느냐? 강무겸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현감은 이해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뜻이로구나. 강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관직이나 명예보다는 평온한 삶을 원했지요. 현감은 강무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연화도 있었습니다. 강무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 했습니다. 강무겸. 나는. 강무겸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미안함, 그리고 작별의 인사까지. 연화도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 후 고을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박첨지와 그 일당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영모 세력은 소탕되었습니다. 현감은 파직을 면했습니다. 오히려 강무겸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지요. 고을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강무겸은 관직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유로운 삶을 택했습니다. 이름 없는 길을 떠나기로 한 것이지요. 떠나기 전
강무겸은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화는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무겸이 나타나자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는구나. 강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강무겸은 말할 수 없었지만 연화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잊지 않겠다. 강무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연화도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안녕만을 기원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무겸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미소도 지었습니다. 강무겸이 자유를 찾았다는 것이 기뻤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무겸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고을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매화가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연화는 정원에서 매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무겸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무겸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현감이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화야,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느냐? 예, 아버지. 잊어야 하지 않겠느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잊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감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연화를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혼자 뒷산에 올랐습니다. 강무겸이 자주 갔던 곳이었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강무겸의 안녕을 기원하는 절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강무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남는다. 강무겸이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행동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말보다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강무겸은 말 없이도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연화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강무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던 하인이 영모를 막았다더라.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지킨 충신이었다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강무겸은 혀를 잃고도 영모 혐의를 받고도 사형 선고를 받고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지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요. 진정한 용기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침묵 속에서도 정의는 이긴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